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은 힘내시고 지독하게 싸워야 됩니다. 안철수의 부족한 점이 처절한 상대편에 대한 승부욕, 공격이 없다는 것이죠. 안철수 지지자들이 힘을 뭉쳐줘야 될 것입니다.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후원금을 내고 오세요. 고고TV가 너무 수입이 없고 근래 안철수 지지자인지 우파인지 몇 분이 후원하시고 몇 분이 몇만 원씩 내셨는데요. 후원을 부탁드리며 자율구동을 내고 오십시오.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을. 이게 당대표 선거니 지금 아주 똥물에 파도가 튀고 있는데요. 안철수의 근본, 안철수의 본질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철수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오늘 그 대구 MBC 가가지고 금요일에 말을 하던데,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또 안철수의 확장성, 수도권과 중도, 또 젊은 층의 확장성을 우리가 잊고 있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지금 꼴통 보수들은 안철수 죽이기 들어갔고 윤석열 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단환과 이준석은 안철수를 조롱을 하면서 안철수의 비견을 할 수도 없을 안철수의 발바닥도 못한 그 정체성을 가진 이준석 천하람이 안철수를 조롱시롱하면서 윤석열과 또 이준석 천하람이 협공을 받고 있는 안철수를 고고TV는 지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김기현, 안철수를 비교하면은 천하람이 갖다 붙이지도 못할 것인데, 김기현은 안철수의 적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역사나 정치 성상이나 또는 살아온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안철수는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온 사람이었죠. 그 과정을 전부 다 잊고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일날 국힘 전당대회가 2027년 대선을 향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총선이 아니라 대선까지 가는 것이죠. 국힘 당원들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고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수도권 대표론을 앞세운 안철수를 사령관으로 뽑을 것인가 하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저는 제가 3년 6개월 동안 관통한 게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중도로 확장해야 되며 탈진보까지 어울려야 된다. 그래야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고 대선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일관된 방송이었어요. 거기에 지금 국힘 당대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안철수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힘이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초기 대통령으로서 너무 강하고 너무 압박적이고 극박적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원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겁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과거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권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강한 펀치를 날리느냐가 아니라, 강한 펀치로 두드려 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강한 펀치를 맞고서 버티는가가 핵심이다. 그게 권투에서 이기는 비결이다. 보통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래프로 따져보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기 실력도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평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조금만 성취해도 주위 사람들이 과대평가하다가 언론에 나올 정도면 과대평가하고 언론에 나올 정도면 과대평가된다. 그러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관심이 없어지고 아주 과소평가되는 순간이 온다. 나는 좀 더 실력이 올라갔는데 주위의 평가가 낮아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 안철수의 능력은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그 국힘 꼴통들과 또
강성 보수들과 이준석 계들이 조롱과 희롱을 더해서 안철수를 폄하하는 것은 지들이 그리지 못하니까 이거는 저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안철수를 공격한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저보다 훨씬 능력 있고 인정받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낙마하는 것을 나는 봤다. 외부에서 아주 평가절하되고 과소평가될 때 그 실망감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을 봤다. 주위에서 비아냥거려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고 자기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마인드로 무장한 그는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장 안철수는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실제 정치권의 샛별처럼 등장한 인물 중 윤석열을 제외하면 안철수처럼 장거리를 뛰고 있는 인사는 하나도 없다. 고건희가 그랬고 문국현이가 그랬고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그랬고 반기문이 그랬다. 그들은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쓰러졌다. 그런데 안철수는 여전히 좌우를 넘나들며 당대표를 3번이나 하고 장수를 하고 있고 현재 보수의 심장인 국힘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다. 안철수의 말입니다. 하루에 사람이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3시간밖에 안 된다. 공부도 하루 종일 하는데 3시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학생은 드물다. 하루 3시간씩 1년이면 1000시간이 되고 매일 3시간씩 집중해서 노력하면 10년 걸리는 거다. 집중해서 1만 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옛날에 정치 이 사람이 초입에 이야기하던 거. 그 10년이 요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국힘의 강성보수와 꼴통보수 이준석 같은 싸가지 없는 쓰레기의 공격과 조롱을 받으면서 지금 견디고 있는 건데 안철수가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백신 개발, 벤처기업가, 대학 교수, 그리고 정치인이란 5번째 직업을 가진 지 벌써 10년, 11년이 됐다. 윤석열은 사법시험 구수를 했으나 안철수 역시 만만치 않은 정치 장수생 셈이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혜성같이 나타난 안철수는 국민을 구름같이 몰고 다닌 그 안철수는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과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담긴 안철수 현상이란 말까지 안철수 현상을 몰고 다녔으나 그 이후에 안철수 현상을 같은 같이 몰고 다니는 정치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건 다 조작된 것이며 모래 위에 모래산 같은 허상이었다. 그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고 대표적인 게 이준석이죠. 윤석열과 이준석은 지금 국민으로부터 대단히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있죠. 안철수의 현실 정치는 녹록지 않았다. 2012년 9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출사표를 낸 뒤 10년 동안 대선을 3번 치르고 한 번은 본선에서 패배했고 2번은 중도 하차했다. 창당만 3번 하는 등 산전수전을 겪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주도했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만들었던 국민의당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한 국민의당 대표직을 모두 3번 했다. 새천년민주당, 국민의당, 또 재창당한 국민의당 3번 했다. 이제 4번째로 안철수가 보수 여당인 국힘의 당대표에 도전한다. 그가 좌우의 진영을 넘나들며 당대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것인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여당 대표에 당선되면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기록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도의 확장, 탈진보층의 포섭, 안철수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안철수의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민주당이 첩자니 민주당의 DNA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국힘은 안 되는 겁니다.
노무현이를 보수 김영삼이가 영입했어요. 그게 민주당으로 가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건 어떻게 따질래요? 윤석열이라는 애는 문재인의 충성, 노무현의 충성이었어요. 근데 그게 보수로 와서 대통령이 됐어요. 국힘 당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새는 정치의 좌우가 깨진 상태입니다. 정치 10년이 지났지만 안철수도 정치권에서 최고가 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정치 입문 2011년 서울시장 후 출마 양보하고 박원순 이게 핵심이에요. 2012년 문재인과 대선 후보 단일화해주고 2014년 국민의당 창당하고 38석의 돌풍을 일으키려고 잇따라 물러나고 양보하면서 철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런데 2022년 대선에서 국힘 윤석열과 단일화하고 국힘에 입당하면서 중도개혁정당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보수는 중도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은 보수 정당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은 김영삼 때가 보수가 가장 강했어요. 김영삼이야말로 중도 보수였어요. 안철수가 90년 3월 합당 당시에 호랑이 굴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김영삼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과거에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내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하는 걸 보고 안철수는 국힘 꼴통들 윤석열에 잡혀먹을 것이다. 단일화하면 안 된다. 끝까지 가라 했던 게 바로 이런데, 근데 안철수가 들어갔으니 다시 한번 호랑이 굴로 들어갈 심정이었겠죠. 안철수는 초지일관 정치권의 혁신을 촉구하는 매기 역할을 했고, 안철수는 기성정치인에 비해서 때가 덜 묻고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거 지켜야 돼요. 한 번도 이 사람이 도덕성과 윤리성에 위배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블레스 오브리지를 문서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걸 폄하하는 게 국힘 꼴통들이고 민주당 586들이에요. 정신을 차립시다. 안철수는 여전히 다른 정치인에 비해 안 의원이 정의와 공정 가치에 맞는다. 정의와 공정 상식이죠. 이게 윤석열의 트레이드 마크였잖아요. 윤석열이 안철수는 지금 밝고 너는 나의 적이야, 공산주의자야, 민주당 첩자야 프레임을 씌울 때 안철수의 공정과 가치와 상식은 더 빛나죠. 이걸 죽이려는 게 지금 국힘과 윤석열과 그 다음에 이준석, 천하람의 떼거리들이다.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을 하면서도 일을 잘한다는 능력을 인정받았었고 모든 검증 과정을 거쳤고 실사구시의 정책, 실용의 정신과 소명의식을 갖고 정치를 하는 인물이고, 또 안철수는 책임을 질 줄 알았다. 2014년 김한길이와 지금 윤석열에 붙어있는 좌파의 거도 김한길이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시절 7.3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김한길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26.7%의 정당 대표로 38석을 얻고 원내 3당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국민의당 리베이터 사건이 터지자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하고 대표직을 물러났고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준용의 아들과 관련된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게 안철수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윤석열 저거는 김건희하고 곽상도, 박영수 특검 이런 거 가지고 사과당 그냥 밀어붙이잖아. 김기현 이놈은 땅 투기 가지고도 안철수가 흑선적한다고 뒤집어 씌우잖아. 국힘 이것들은 최소한 보수는 양심이 있고 창피함을 알았어요. 지금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그거마저 없어졌어요. 안철수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이게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 지지자들이 가장 안철수를 따르는 이유인데요. 이거는 모두가 본받아야 돼요. 안철수의 일생은 사회적인 봉사였고 사회적인 한원이었고 사회적인 공헌이었어요. 공헌. 근데 이거는 싹 무시하고 안철수가 정체성이 좀 없다. 또는 말이 어눌하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말이 어눌한 것이, 그럼 아인슈타인은 말이 어눌했을까요? 준석이 같이 촉새 같은 달변가였을까요? 윤석열 같이 설레발치는 거짓말장이었을까요?
아인슈타인도 말이 어느라고 천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머리가 복잡하고 뭐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말을 갖다가 어눌하게 표현합니다. 안철수가 28살 때 백신을 만들어서 무료 보급했죠. 안내 V3 이것만 하려도 안철수가 수조 원의 사회적인 환원을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V3 백신 공짜로 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솔직히 안철수는 국무총리, 대통령이 벌써 됐어요. 안철수가 자기 이익을 챙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술 먹으면서 허랑방탕하게 윤석열같이 생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술 먹고 나면서 여자가 어린 20살, 21살짜리 여대생을 잡아먹은 이준석 같은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철수의 집안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에요. 안철수의 딸 이름이 뭐죠? 안 누구죠? 그거 보세요. 지금 스탠포드 대학 박사과정이고, 생물학 쪽인가? 무슨 쪽에서 말이야. 세계적인 지금 천재가 돼 있잖아요. 안철수는 95년, V3를 개발했고, 신종 컴퓨터가 나올 때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백신 프로그램으로 맞서면서 명성을 얻었고, 그걸 갖다가 지금 국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고, 또 뭐 전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정부 또는 기업 활동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게 있죠. 안철수가 김대중 청와대 인사가 극찬한 내용이 있어요. 98년부터 2000년까지 인터넷, 전자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TF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과 김대중 청와대가 만났는데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와 박영선, 손석희, 엄기영 등의 영입 대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다 거절했다. 그런데 안철수는 정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뉘앙스를 남겼다. 그리고 10년을 고민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죠. 안철수는 대학생 때도 본교 의대 본교일 때도 4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고, 안랩을 운영하면서 아름다운 재단 1,500억을 사회에 환원했고, 이준석 이놈 진짜 나쁜 놈이야. 천하람 이놈의 새끼도. 지들이 존경하고 우르르 받아야 될 게 안철수예요. 근데 그놈들은 안철수만 끌어내리면은 지가 2위로 올라가서 존재감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천하람이 올라가면은 100% 80%가 당원들이 김기현한테 몰표를 줘요. 80%가. 이번 그 당대표는 이준석 포비아, 이준석 같은 놈을 뽑지 말자는 게 그 구태 당원들, 기존 당원들의 생각이에요. 절대 천하람이 뽑힐 리가 없어요. 그래 이놈들이 김기현 플러스 천하람, 이준석이가 안철수 고사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공학을 되게 싫어해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게 국힘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정치개혁을 한다고 꼴값들 하지 마세요. 응? 안철수는 늘 배우는 자세로 공부하는 노력하다. 아직도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정치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준석 이놈아는 지가 옥황상제나 삼장법사같이 모든 걸 아는 식으로 하죠. 그래봐야 38살 뿐이 안 사는 놈이에요. 38살 뿐이 안 살았는데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분탕이나 치고. 바른미래당 깨지는 과정이 손학규, 지금 누구야, 박주선, 청와대 용콘대 윤석열이한테 붙어가지고 무슨 장관급 하나 맡았죠? 손학규, 박주선, 그리고 누구죠? 이준석, 유성민, 그런 놈들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때 안철수는 미국과 독일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당을 개혁하고 정리해보려 했는데 이놈들 지들끼리 싸우다가 깨뜨린 거라니까? 그걸 갖다가 안철수한테 뒤집어 씌우는 놈이 이게 이준석이란 놈이야. 유승민이란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철수는 항상 공부하는 노력파다. 생리학 박사 출신의 정치인 이전에 미국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경영학 석사 이런 거 뭐 많죠. 뭐 이런 건 스탠퍼드 방문연구원. 응? 안철수는 대학 시절부터 영화 감상과 독서가 취미였고 바둑은 아마추어 2단이다. 나랑 똑같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화 감상, 독서, 바둑은 제가 아마추어 하나 5단 돼요. 5단. 대학생 때부터 안 뒀는데 바둑이 한 아마추어 5단 정도 되는데 뭐 독서는 뭐 그렇고 영화 감상은 저는 돈이 없어서 잘 못 봤고 우리 그 어렸을 때 보면은 동시상영 그런 데 한번 가서 봤죠. 삼류극장 가면 별짓을 다 하죠. 연구소 대표 시절에 답답할 때 사무실에 있는 서초역 인근에서 삼성리까지 걸어 다녔다. 또 마라톤 한 거는 유명하고. 그러니 이 사람이 이게 대단히 끈기가 있죠. 인내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도 그랬잖아요. 나는 정치를 10년을 바라보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승부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안철수를 어거지로 공작으로 떨어뜨리려 하잖아요. 그럼 안철수가 죽을까요? 안철수가 탈당해가지고 정당을 차리는 순간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놈의 자식들이 안철수가 이제 김계를 따라잡았고 그러니까 안철수 중도 포기론 또 철수론 이런 게 계속 갖고 나오죠.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응? 안철수가 주말에 뭐라 하냐고 하고 물었어요. 기자들. 그랬더니 저는 이게 벌써 6년 전, 2016년 전에 물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를 본다는 답이 들어왔다. 6년 전, 2016년 전에 넷플릭스가 이리 핫하지 않았죠. 한 2, 3년 전부터 핫했죠. 젊은이들이. 그거 TV도 작년에, 작년 초에 넷플릭스 유료 구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선지자라고 과학기술, 미래과학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넷플릭스를 본다. 그때 기자들이 넷플릭스가 뭐예요? 그랬더니 안철수가 막 블라블라 설명을 했는데 기자들이 이해를 못했다. 도저히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게 지금 넷플릭스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한류 콘텐츠가 지금 세계로 나오고 있는 게 넷플릭스죠. 드라마, 영화. 당시 기자는 공유 파일 서비스 등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영화를 보던 시기였다. 저도 그때 공유 파일 등에서 무료로 다운 영화에서 봤는데 이 사람은 그때 벌써 넷플릭스의 태동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몇 년 뒤 넷플릭스는 이미 우리의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도 작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기자가 하는 말. 저도 작년 초에 넷플릭스 애들이 넷플릭스 어디가 재미있다 해서 알게 됐다니까요. 그럼 무엇보다 안철수는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몇 안 되는 정책 전문가다. 그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까지 안철수를 그렇게 가용을 했어요. 청와대 외에서, 정부 외에서 또는 정부 안에서 안철수의 전문적인 역량이 투입 안 된 데가 없어요. 특히 과학적. 서울대 융합과학 대장이잖아요. 융합과학 대장. 대장이 융합과학 대학 원장. 인문과 철학과 과학을 결부시켰잖아요. 그게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미래를 여는 기술이에요. 인문과 철학과 IT와 AI, 생성 AI 이런 것들이 지금 연결되는 게 인문 철학 융합과학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고 이준석 천하람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근데 안철수의 말투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윤석열은 절대 모르죠. 윤석열이 챗 GPT를 갖다가 공무원도 한번 활용해봐라 그러고 안철수가 내가 당대표가 되면 챗 GPT를 갖고 국민과 당원들로 소통하겠다고 그랬더니 그거 가짜 터집장한 거 아니야. 네가 뭔데 챗 GPT를 이용해? 그건 챗 GPT. 힘들어 GPT. 이거 대통령의 전유물이야? 네가 왜 그게 올랐다? 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아니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하고 또는 청와대 전체 놈하고 안철수하고 챗 GPT 같은 거 미래과학에서 토론하면은 하나도 안철수하고 붙을 놈이 없어.
근데 그런 것까지 죽이려고 그러고 폄하하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 꼴통 정권이고 무지성으로 김기현을 당선시키려는 꼴통 늙은 보수의 노래란 말이죠. 그런 거 건접도 못하는 천하람 이준석이 그런 것까지 폄하하는 놈들이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국힘에 망했고 대한민국 보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보수는 확장을 해야 되고 사람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게 진보하고 다른 거예요. 진보는 그걸 벌써부터 했어. 안철수는 정치권에서 몇 안 되는 정책 전문가다. 특히 IT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라는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다. 2016년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고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교육과 코딩 교육에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금 2016년에 말한 거예요. 그걸 10년 전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소프트 교육의 형편은 없고, 그죠? 그게 소프트 교육의 대표적인 게 코팅이에요. 대표적인 게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게 지금 세계에 우리가 명함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걸 안철수가 간파했는데 지금도 그게 화두가 돼 있어요. 지금 챗 GPT라는 것이 코팅 기술의 연장이라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게 코팅 생활의 연장인데 그때 10년 전에 벌써 안철수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코팅 교육에 강화해야 되고 학제 개편을 해야 된다. 533 이거. 그래. 인수위에서 533을 발표했는데 인수위가 아니라 그걸 해놨는데 윤석열이 멍청한 놈이 533을 갖다가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교육부 총장을 장관을 맡겨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533으로 가야 돼요. 당시에 2016년도에 안철수가 소프트웨어 교육 및 코팅 교육에 절실하다고 했는데 당시에 정치권에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코팅 교육이 일반화됐고 지금 AI가 왔잖아요. 생성 AI가 왔잖아요. 그게 다 코팅이에요. 안철수는 항상 앞서갔다. 퍼스트 무버이자 퍼스트 무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고 트렌드 세트했다. 트렌드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런 아까운 인재를 가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맡겨봐야 되는데 이걸 죽여버리는 윤석열과 국힘 꼴통들과 그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이준석 천하람을 어떡할 거야? 이래가지고 당대표 된다고? 천하람이 당대표 되는 가능성도 없지만 천하람이 당대표 되는 순간 국힘은 폭망이에요, 여러분. 안철수 밀어야 돼요. 그거 팀으로 항상 양심과 이성으로 직관으로 하는 방송이라니까요. 공학을 제일 싫어해요, 공학을. 구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구도가 망가졌어요, 지금 윤석열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국민들이 이제 눈치채기 시작했고 저거는 썩은 당이고 망한 당이다. 오물정당 당이다. 다 알았어. 여기서 마지막 남은 연꽃 같은 사람이 바로 안철수예요. 제가 어거지로 이렇게 안철수 갖다가 쉴드 쳐주는 거 아니라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